최상위 레이싱화 포지션이 어쩌고 상위 소재가 어쩌고 솔직히 중요하지 않죠. 굉장히 공격적인 레이싱화 대부분 발볼이 굉장히 좁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런닝화 리뷰, 특히 이 신발 리뷰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랄까,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궁금함, 과연 이거 괜찮은 건가, 사도 될 법한가, 이 생각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미 꽤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 오늘 JTBC 마라톤 풀코스 이전에 마라톤 페이스로 10km 정도 달려보면서 프로스펙스의 인피니티 러쉬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피니티 러쉬는 프로스펙스 측에서의 현 시점 최상위 레이싱화 포지션입니다. 이 전까지는 하이퍼 러쉬라는 모델이 최상위 레이싱화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하이퍼 러쉬에 살짝 아쉽다 라는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발 자체가 나쁘다를 떠나서 레이싱화로 쓰기에 뭔가 요즘 트렌드에 살짝 떨어지는 느낌, 부족한 느낌이 조금 있다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이 인피니티 러쉬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이 미드솔 전체가 슈퍼폼 플러스라는 소재인데, 이것은 페바 소재입니다. 특히 아카마사의 정품 페박스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신발을 받아보면 여기 택에 페박스라는 택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카본이 제대로 보이시죠? 요즘 레이싱화에 카본이 없다? 레이싱화로 안 쳐주는 그런 트렌드가 요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카본 플레이트와 상위 소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 레이싱화라는 그런 정체성을 뚜렷하게 만든 것이 이 인피니티 러쉬입니다. 이 인피니티 러쉬의 가격 25만 9천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프로스펙스가 25만 9천 원?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 포지션상으로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지션에 맞게 제대로 된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포지션, 최상위 레이싱화 포지션의 현재 각 브랜드마다의 가격 분포도를 본다라면, 정가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뭐 지금 얼마에 구매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 이후의 비교 얘기겠죠. 정가로서는 29만 9천 원 아무리 저렴해도, 그리고 3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 요즘 레이싱화의 가격 책정 상태입니다. 그거를 봤을 때 25만 9천 원에 맞춘 것은 우선 그 부분은 최대한 잘 맞췄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최상위 레이싱화 포지션이 어쩌고 상위 소재가 어쩌고 솔직히 중요하지 않죠. 그게 과연 괜찮게 적용이 되었느냐, 실제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에서 괜찮느냐가 여러분들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이즈감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신었던 레이싱화 중에 발볼이 가장 넓습니다. 길이감이 긴 건 아닙니다. 길이감은 딱 맞아요. 그런데 발볼이 정말 넓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하이퍼 러쉬 때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프로스펙스에 최대한 어필을 했었습니다. 아니, 프로스펙스 한국 브랜드인데 한국인들 대중 발에 맞는 그런 사이즈감이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이퍼 러쉬 때 살짝 뭔가 이 톱박스의 사이즈감이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앞코의 이런 부분이 뭐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의식해서인지 정 사이즈 기준으로는 발볼이 정말 넓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아마 레이싱화 중에 발볼이 가장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어퍼가 막 엄청 유연한 소재는 아닙니다. 여기 통기구가 엄청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하나 살짝 좀 뻣뻣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막 엄청 거슬린다, 불편한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에 뭔가 악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달릴 때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 톱니끈이 사용된 거 저는 뭐 하이퍼 러쉬 때도 그렇고 호감스럽습니다. 신발끈이 풀렸던 적이 없습니다. 힐컵부를 본다라면은 지금 레이싱화 치고서는 힐 패딩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축이 막 엄청 뒤틀린다, 슬립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에 확실히 높이감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높이감이 들고요. 하지만 레이싱화스럽게 좌우 안정성, 특히 뒤축에 있어서의 좌우 안정성이 막 좋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딱 뭔가 레이싱화 같은 그것의 본질에 맞는 착화감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미드솔 감각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좀 탄탄한 편입니다. 쫀득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것은 달릴 때의 얘기고요. 가만히 서 있을 때나 이럴 때는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훨씬 큽니다. 달릴 때는 쫀쫀하게 잡아주고 튕겨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카본과 함께 느껴지긴 하나,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뭐 이거 뭐야 생각보다 탄탄하네 라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드솔 감각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린 러닝 415 페이스로 10km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대마전 얼마 안 남은 포인트 훈련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신발 인피니티 러쉬 제 역할을 해줘. 1km 418 좋습니다. 오버페이스 하지 않았습니다. 이 km 414 아 좋습니다. 좋아, 이리로 갑시다. 자 21분 20초 5km 통과합니다. 아 거의 딱 맞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9km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1km 집중해 보겠습니다. 신발은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가자. 자 우선 10km 42분 3초로 마무리했습니다. 평균 페이스 411, 412 정도네요. 만족스럽게 네거티브 스플릿으로 달렸고 무엇보다 평균 심박수 163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풀마에서 딱 목표하는 그런 심박 수치인데 그것이 목표했던 415 페이스보다 높았던 페이스에서도 그 평균 심박이 나왔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이 쿨다운 좀 하고 신발 얘기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피니티 러쉬 사용 후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상적인 것은 이 하부 플랫폼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플랫합니다. 평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웃솔 배치까지 굉장히 넓고 지금 하부 이런 비어있는 구조 빼고서는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뒷굽이 살짝 깎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평한 바닥으로의 착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아웃솔이 땅을 제대로 접지를 해줘서 땅을 제대로 잡아서 추진해준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미드솔 감각과 카본 그리고 로커 각도가 정말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카본 강성도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요. 미드솔의 배합 자체가 충격 흡수보다 오히려 튕겨주는 반발력, 이렇게 압축됐다가 밀어내는 그런 반발력에 치중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전면 로커각이 상당히 공격적이게 가파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앞으로 살짝만 기울이기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이렇게 앞으로의 추진이 일어나는 구조로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게 그냥 칭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추진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의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미드솔이 충격 흡수를 그렇게 잘해주는 세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임팩트에 따른 다리 부하가 상당한 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프셋이 뒷굽과 앞굽 높이 차이가 4mm밖에 안 난다라고 합니다. 이는 레이싱화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 오프셋이 낮다라고 한다라면은 서 있을 때 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좀 들게 됩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몸의 균형을 잡는 과정 중에서 이 종아리의 부하가 조금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서 세팅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게입니다. 지금 280mm 기준 249g이 나옵니다. 브랜드 피셜 270mm 기준으로는 230g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230g도 가볍다라고 할 수 없죠. 레이싱화 포지션상으로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 무게감이 있는 느낌에서 그 강력한 추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성으로 따른 통제하기 힘듦이 살짝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내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대로 좀 근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라면은 그 속도를 제대로 통제를 해서 정말 이게 신발이 튕겨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발이 이 인피니티 러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레이싱화, 대부분 발볼이 굉장히 좁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볼이 굉장히 넓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족부까지도 굉장히 넓어서 이 전족부에서 일어나는 임팩트가 정말 굉장한데요.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억지로 발을 우겨 넣어서 혹은 길이를 반업을 한다거나 1업을 해서 길이감이 좀 어색한 상태로서 그 반발력을 챙기는 신발을 선택하셨던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인피니티 러쉬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인피니티 러쉬 내년 26년 서울 하프 마라톤 참가권이 포함된 인피니티 러쉬 패키지가 23일부터 진행되는 더현대에서의 프로스펙스 팝업 달리기의 궤적에서 1일 100개, 5일간 총 500개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생각을 하시고 서울 하프 마라톤의 확정 참가에 대해서의 좀 메리트를 느끼신 분들이라면은 해당 팝업에서 해당 패키지 구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 자체가 이 신발 본품 가격 그대로의 참가권 그리고 기타 사은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이 프로스펙스의 인피니티 러쉬에 좀 정말 최대한 객관적인 리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또 다른 신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